그럼 이제 빅5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빅5 특성이 우리 조직, 이 직장 내에서 행동을 어떻게 예측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5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 내에서 업무 성과와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일단은 그 업무 성과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관련성이 가장 높은 특성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실성입니다. 먼저 성실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에서 보면은 뭐 성실성, 뭐 친화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성, 뭐 훈련 정도, 경험과 무관하게 어떤 모든 직무들 있잖아요. 다양한 직무에서 굉장히 그 직무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직무를 성공하는 거.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 성실성하고 친화성. 이런 연구,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요 관련해서 이제 리서치 된 것들 좀 많이 읽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일단은 이 성실성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 높은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뭐 직무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해도가 일단 높아요. 왜냐면은 성실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인 거죠. 즉, 성실성은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이 있지만은 학교 성적에도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하게 하는 이런 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잖아요. 성적이 더 높죠. 그래서 이 성실성 때문에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또 이것이 결국은 높은 업무 성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진행했던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이 폭력적인 관리자에서도 있어요. 막 이렇게 굉장히 협박을 한다든지 뭐 진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관리자들, 그런 사람의 어떤 관리, 그런 포괄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이 성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직무 성과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뛰어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실성에도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보다는 이 일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일과 그 직장에 있는 일, 요 사이에 어떤 충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무 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자기 일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돕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분위기 있죠. 이럴 때 좀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교육 훈련을 이제 직장에서 보통 많이 하죠. 이렇게 할 때 이 복잡한 기술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복잡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 성과를 내는 데 더 집중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종 이 창의적인 모습을 창의적이 못한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하는데 특히 이 예술 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업무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성실성 외에 다른 나머지 네 가지의 각 측면들은 그러면 업무 성과하고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이런 성실성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서적 안정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서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직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낮아. 요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뭐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막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외부 환경이 갑자기 막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적응한다라는 겁니다. 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를 들면 인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영업 업무로 바꿔라라고 했을 때 이 정서적 안정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정서적 안정성이 좀 낮으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좀 변화해라 이런 좀 요구가 주어졌을 때 좀 잘 대응하지 못하고 또 이제 소진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정서상의 어떤 소진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장 가정 갈등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 안정성이 낮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직장에서의 그 직무 성과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향성 부분인데요. 이 외향성이 있는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중요한 직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영업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상호작용이 많은 업무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향성이 높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남들을 좀 지배하려는 지배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약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 책임을 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어. 뭐 이런 특성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향성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외향성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에이, 갑자기 뭐 나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비슷한 게 이제 결근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거.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뭐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고용 결정을 하는데 이때 거짓말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개방적인 사람들은 좀 효과적인 리더, 리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매번 이제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이 도대체 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도대체 문제가 뭐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변화를 좀 잘 받아들이고 이런 모호한 상황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적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무 초기, 이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성과가 좀 낮아질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좀 잘 유지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직장과 아까 가정 갈등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좀 그런 갈등을 좀 덜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친화성 부분입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람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고객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CS 업무 이런 그 인간관계가 중요한 그런 직무를 했을 때 상당한 성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화성이 높으신 분들은 보면은 조직에서 보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규범을 좀 잘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를 치거나 이런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직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또 높다라는 거고요. 그 조직 시민 행동, OCB 한번 말씀드렸었죠, 전에요. 그 조직 시민 행동도 자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신의 어떤 역할 외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 전에 좀 다뤘던 그 반생산적 직무 활동, CWB 기억나시죠? 이런 반생산적 직무 활동, 이 CWB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또 낮은 친화성, 친화성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고를 좀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CWB하고 또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화성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 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임금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친화성이 낮으신 분들이. 그래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시장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한 권리를 좀 낮게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화성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조직에서 뭐 내 월급은 얼마야 뭐 이렇게 좀 더 줘 뭐 요구하는 이런 행위들을 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화성이 높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직장에서 성공하는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양보를 많이 하시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빅5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게 연구들이 진행됐을 때 그때 좀 그 결과가 좀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또 예외도 있다, 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볼리비아의 뭐 문맹 토착민들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빅5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또 잘 적용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5 외에도 보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좀 조직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그리고 코패스, 사이코패스, 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요 세 가지를 이제 어둠의 새 친구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이요. 이것들이 이제 뭐 일상적으로 뭐 기능을 좀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임상적인 질병은 아니고요. 이제 개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이 부적절한 대응을 용인할 수 없을 때, 이때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한 은행의 젊은 매니저인데 지난 4년 동안 3번이나 승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이제 직업적 성공, 이것들을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막 펼친 거죠. 막 남을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전략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똑똑하다. 실제로 그렇고 나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든 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즘을 드러낸 아주 좋은 사례인 거죠. 이 마키아벨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에 어떻게 이제 권력을 얻고 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던 게 이제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 사람의 이름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이고 또 감정적인 거리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수단 있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용해라 라는 말이 이 마키아벨리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언가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겨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설득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반생산적 직무활동 이잖아요. CWB를 보이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그 정당화하는 뭐 이러한 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즘이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업무 성과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은 이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을 단기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본인이 단기적으로 가졌던 그 이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키아벨리즘이 어떤 전반적인 업무 성과하고는 연관성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이 마키아벨리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마키아벨리적 그 구직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 지원하는 그 회사의 어떤 CSR 활동 있죠? 그 사회적 책임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 회사가 이제 CSR을 굉장히 열심히 막 한다, 굉장히 관심이 많다, 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이런 이제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리더십 행동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것을 본 직원들이 직무 몰입으로 잘 이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인데, 이미 이제 직원들이 그것을 알아버린 거죠. 뭐 단기적으로는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굉장히 마키아벨리즘이 높구나라는 거를 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그냥 표면적인 그런 행동이었구나. 정말 진심을 담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몰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마키아벨리즘에 이어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한 여자분의 어떤 사례인데 본인이 굉장히 관심받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모습을 자주 보고 또 막 미래에 대해서 막 굉장히 화려한 미래 이런 것들을 꿈도 자주 꾸고 막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재능도 많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 높은 그런 사람의 특징인데요. 뭐 허영심도 많고 뭐 자신감도 많고 그러면서 막 자신의 모습에 막 사랑에 빠졌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이 나르시시즘을 스스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많은 어떤 찬양을 본인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은 막 엄청난 성공을 할 거다라는 뭐 그런 환상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막 그 착취를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착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다, 자기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르시시즘이 높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여린 사람이 되기도 해요. 뭐 자기애가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화를 막 자주 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은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호주 이런 그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반생산적 직무 활동 있죠? CWB.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예측 변수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뭐 자기 과시하고 막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문화권 있잖아요. 이런 전체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이 나르시시즘이 어떤 그 CWB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더라.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그 맡은 직무 이상의 능력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피드백을 받잖아요. 피드백을 받을 때 뭐 자신이 일한 것들, 이런 결과, 업무 수행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때도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하고 맞지 않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르시시즘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보상을 또 받으면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이쪽 영역에서는 자주 또 발견이 되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심한 수준의 나르시시즘이 아니라면 뭐 적당한 수준으로 높은 그런 좀 나르시시즘은 그 리더십 효과하고 상당히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르시시즘이 높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어떤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좋은 결정을 내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에서 보면은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자신의 일을 더 즐기더라 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의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행동론 이쪽이 미시경영 조직론 이쪽에서는 이제 이 사이코패스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거나 또는 뭐 어떤 행동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죄책감, 뭐 후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경향에 대한 이제 측정치들이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회 규범을 따르려는 의도, 뭐 충동성,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 또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 관심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사이코패스 이 경향이 어떤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일관된 좀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직무 성과 또는 그 CWB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코패스 경향하고는 연관성이 없더라, 거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 사이코패스 경향이 조직 내에서 승진하고는 좀 연관이 그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괴롭힘 같은 행동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좀 교활함이 있죠. 그래서 교활함이 있다 보니까 조직에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승진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이 있죠. 당연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좀 건강한 조직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좀 차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특성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그 반사회적라는 이제 특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고 좀 냉담하고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외향성을 좀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좀 매료시켜요. 그렇지만은 또 폭력적인 그런 뭐 CWB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 위험한 결정을 좀 내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경계성인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은 경우는 그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보면은 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비효율적이고 또 낮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열형인데요. 좀 괴팍하고 체계적이지 않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하지만 창의성이 높은 이런 특징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강박적인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완벽주의자인 거죠. 아주 고집스럽고 또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윤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성과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피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좀 부적절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뭐 누군 좋겠냐마는 더 예민한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들과 이 상호작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서만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